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중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 북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자율과 균형을 통해 경기 교육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의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이 건립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최근 이한규 경기도 행정 2부 지사를 만나 옥정 신도시에 최대한 빨리 공공거점병원을 건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숲체험 놀이시설인 동두천 놀자숲이 28일에 재개장했습니다. 놀자숲은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전천후 숲체험 시설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1년간 휴장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맞춤 공약으로 밝힌 경기 북도 설치. 일각에서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규제 해소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도 설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규제입니다. 경기 북부는 면적 전체가 수도권 정비 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까지 공장 하나 짓기 힘들고 내 집도 마음대로 못 고치는 그야말로 규제 감옥입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 북부의 낙후는 이런 중첩 규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도를 둘로 나누면, 즉 경기 북부를 따로 떼어내면 규제가 해소될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분도보단 경기 북도 설치에 방점을 찍습니다.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중첩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지사가 약속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안에는 중첩 규제 해소와 자치권 확보가 기본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비전을 달성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주 쉽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북부지방에 대한 규제 완화, 대규모 투자, 또 재정력 확충 이런 등등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특례를 받아 규제를 뚫어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전 권역이나 성장관리 권역은 충분히 비수도권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역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또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걸 통해서 규제 합리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감옥에서 풀려난 경기 북부.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경기 북부. 김 지사가 그리는 경기 북부의 청사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경기 북부가 설치되고 발전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성장률 1~2%포인트 올리는 것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북도 설치. 김 지사의 정책 실현 의지가 명확한 만큼 관건은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에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이 건립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15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 2부 지사를 만나 옥정 신도시에 최대한 빠르게 공공거점병원을 건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은 양주시의 수건 사업으로 강수현 시장은 옥정동 산 92-2번지 일대 의료시설 부지 5만여 제곱미터를 건립 예정지로 점찍고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병원 건립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 건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거점병원 건립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건립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의회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은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어떤 정책이든 타당한 수단과 대상을 택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만 준다며 동두천에 대한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유지 조치를 꼬집었습니다.
5번째 주민 직선으로 뽑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자율과 균형을 통해 경기 교육의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을 김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에 대한 좀 그 변화를 요구하는 저는 그런 민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이 교육에 있어의 새로운 변화. 그 방향은 좀 더 미래에 대한 대비. 이게 저는 교육이 요구받고 있는 어떤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감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교육 현장이 변화되게끔 역할을 해달라 하는 주문이 많아서 근데 한쪽에서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중요한 시기에 좀 정말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까지 어른들이 전혀 경험한 거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처음 맞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파악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교육에서 지금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계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성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성과 어떤 역량을 갖춘 그 미래 인재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교육의 어떤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경기 교육의 목표라는 인재상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기본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소외계층으로 보면 이제 넘치건 모자라건 그 부분을 어떻게 이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이 교육 수요에 맞게 우리가 좀 이 교육을 실시할 건가 하는 부분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또 학교 밖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학교 밖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교육청은 그 소관 외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어쩌면은 공동체 안전과 앞으로의 발전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보살피는 교육이 이제 지금 필요한 단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 경기도의 다른 학교들도 공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철저한 점검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의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자율 역량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균형적인 어떤 가치관과 사회관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을 하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학교들은 뭐 일단 가칭 미래 학교로 통합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대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뭐 9시 등교를 유지해도 좋고 아니면 9시 등교가 너무 일러서 더 늦추고 했다는 학교가 있으면은 학부모들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동절기에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동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이 어렵다든가 뭐 어떤 그런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꼼꼼할 때 나와서 학교 가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등교시간 늦춰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그 다양한 그 학교 운영은 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러면서 토의하면서 그러면은 애들이 일찍 올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좀 늦게 가령 오는 경우에는 그 일찍 오는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런 학교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학교가 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학교와 결합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여러 가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그 학교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참여를 하셔서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정말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좀 참여하시고 여러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현상이 여전하고 가격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들도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부동산 돋보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거시경제 여건과는 무관하게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이제 여러 지역을 좀 꼽으신 바 있는데 먼저 일기 신도시를 지목하셨습니다. 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현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는 전체적인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일기 신도시 대부분이 GTX가 개통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서울 접근성이 20-30분대로 아주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지금 현재 가구 수가 29만 2천 가구인데 여기서 10만 호 정도 늘리는 것은 기존의 기반 시설 활용에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용적률이 낮은 일산과 분당을 중심으로는 특별히 이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에 이어서 8호선 성남 구시까지도 냉각기의 영향이 좀 덜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구도심이 있습니다. 이 구도심이 본격적인 재정비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모란역에서 지금 종점인데 모란에서 향후에 판교역까지 연결될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후 지역으로 격상되는 그런 가치를 보유하게 됩니다. 네, 일기 신도시 그리고 8호선 성남 구시까지 외에 또 구리와 남양주도 냉각기 영향이 덜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서울 강동과 이제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전망하신 거죠? 23년 5월에 지하철 8호선이 연장됩니다.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26번째 구로 격상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실 일대의 접근성, 강남까지 연결되는 이 가치가 구리와 남양주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높게 만들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최대 숲 체험 놀이시설인 동두천 놀자숲이 28일 재개장했습니다. 놀자숲은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전천후 숲 체험 시설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1년간 휴장했는데요. 재개장에 앞서 동두천시는 놀자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달 민간업체와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놀자숲이 동두천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시설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됐습니다. 회암사지 유적은 문화재청이 지난 1월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청 대상으로 확정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난 20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26일 잠정 목록 등재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앞으로 우선 등재 목록과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된 뒤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이 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심의를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